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자, 데피니션 8을 보니까 누적 분포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조금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충 예제를 통해서 사실은 요 누적 분포 함수를 한번 이미 연습을 했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꼼꼼하게 이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와 이 누적 분포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 라지 x의 누적 분포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는 보통 이렇게 라지 fx라고 보통 표현하고, 자, 요 정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의 라지 f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확률로 정의되어 있죠. 근데 어떤 확률이냐면 여기에 요 라지 fx에 있는 요 x, 즉 누적 분포 함수의 요 x 값을 지금 요 값이죠. 그죠? 요 누적 분포 함수의 라지 fx라는 것은 요 x값, 즉 요 x값죠. 요 x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이 가지는 확률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더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누적 분포함수 라지 fx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이산 확률 변수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요 x에 해당되는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2다라는 것은 확률 변수 라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확률이 바로 이 누적 분포 함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만약에 2가 온다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2만 있는 게 아니고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은 x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봤지만 하나씩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라지 f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요 자리에 지금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라지 f0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확률 변수 x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뿐이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실제로 0밖에 없죠.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0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우리가 px equal 0, 즉 x equal 0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요 자리에 1이 들어가고 그럼 요 자리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f1이라는 것은 요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확률을 얘기한다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라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1하고 0밖에 없죠. 그래서 0일 때의 확률과 1일 때의 확률을 더한 것으로 라지 f1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감을 잡았죠. 그럼 f2라는 것은 요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요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요 의미는 요 확률 변수 x가 2 이하에 있을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2 이하가 되는 경우는 2하고 1하고 0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누적 분포 함수에서 f2라고 하는 것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을 가리킨다. 즉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보다도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f3은 뭐죠? 확률 변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요 3이라는 것보다도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x들, 즉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들이 뭐와 같다? 합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원리를 해보면 F4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요 4보다도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이 취하는 확률들의 합이죠. 그렇죠? 그럼 요 경우로 하면 예를 들어서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와 같이 확률들을 몽땅 다 어떻게 한 것이다?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왜 누적 분포 함수냐면 지금 F0일 때는 0일 때 확률, F1일 때는 1 이하에 취해지는 확률 변수가 0하고 1이니까 0하고 1일 때 확률, F2일 때는 지금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F3일 때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이 확률들이 누적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놈의 이름을 통계학자들이 누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상 봤을 때에 이 자리에 0이 온다는 것은 확률 변수 라지 x가 요 값을 포함해서 그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 라지 x가 취하는 확률을 여기다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F1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1일 때하고 그 밑에 있는 0일 때를 취하게 되는 거고, F2라는 것은 2일 때, 1일 때, 0일 때 확률을 취해서 더하는 거고, F3이라는 것은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왜냐하면 정의상 봤을 때에 이 라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가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 확률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F4라고 하는 것은 4보다 작거나 같아. 즉, 요 숫자보다도 확률 변수가 요 숫자를 포함해서 그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이 취하는 확률들을 다 더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은 또 요 말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요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역인 요 x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분의 3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F의 2분의 3이라는 것은 이 확률 변수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요 F의 2분의 3이라는 값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요 확률 변수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를 취해가지고 그것들의 확률을 더한다겠죠. 그러면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는 보다시피 1하고 있고 0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가 0일 때 확률하고, 자, X가 얼마일 때? 1일 때 확률의 합으로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확률 변수는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누적 분포 함수 요 X가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2분의 3이라든가 2분의 5라든가 얼마든지 모든 실수값을 어떻게 한다? 다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상 여기에 들어오는 값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이 취하는 확률들의 합이라고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렇게 하고 보니까 F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죠? F1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성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 보겠다는 거죠.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 때에 이렇게 확률 변수가 주어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확률 변수를 가지는 누적 분포 함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할 적에는 요 확률 변수 0, 1, 2, 3, 4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이렇게 잘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확률 변수 0을 기준해서 이 0보다 작은 쪽에 x 값이 놓이면 몽땅 다 같은 누적 분포 함수를 갖고 0하고 1 사이에도 같은 누적 분포 함수를 갖고 1하고 2 사이에도 같은 누적 분포 함수를 갖고 2하고 3 사이에도 같은 누적 분포 함수를 갖고 3하고 4 사이에는 모든 x값들은 요 x값들은 같은 그죠 누적 분포 함수를 갖는답니다. 4보다 큰 쪽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x가 0보다 작을 때의 이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는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본 방법은, 자, x가 지금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어떤 한 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별표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별표가 들어가면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은 음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값보다도 정의상,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상 여기에 들어간 값보다도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를 선택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확률 변수를 선택해서 그것의 확률을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의 함수값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에 어떠한 값을 여기에 취하고 여기에 취했다라고 하면 그 음수가 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는 이 0, 1, 2, 3, 4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확률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다? 그것은 0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값은 제가 별표로 표시했는데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이 자리에 음수가 온다는 말은 음수보다 작은 쪽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는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음수일 때는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는 항상 0으로서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 요 동네에 우리가 요 x값이 위치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이. 그죠? 자, 요건 우리가 했고, 자, 요걸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요 별표가 요 자리에 온다는 것은 이 별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0.4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0.4, 0.4가 온다 그러면 이 0.4, 즉 별표 값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는 확률 변수는 0 하나밖에 없죠. 그죠? 확률 변수 0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말은 뭐와 같다? 지금 요 말은 결국 F0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X 이퀄 0일 때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리에 0이 왔을 때만 F0이 되는 게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요 별표 해당되는 값이 어떤 값이 요 안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이 이 자리에 오게 되더라도 항상 뭐가 된다? F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안에 들어있는 이 별표를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면 요 별표보다도 작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0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0일 때 확률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쪽에,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있다 칩시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값을 우리가 취했을 때는 요 자리에 지금 요 별표가 요 자리에 오고 요 별표가 요 자리에 온다는 것은 이 별표보다도 작은 쪽에 있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0하고 1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0하고 1일 때의 확률의 합을 취하는 누적 분포 함수의 함수값은 F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F1이란 말은 0일 때, 1일 때에 뭘 취한다? 확률을 취하는 누적 분포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0일 때 확률, 뭐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F1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어떤 값이 여기 오더라도 F1과 똑같은 이런 값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는 0일 때 확률 플러스 1일 때 확률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쪽에 x값을 취한다라고 하면, 즉 1과 2 사이에 이렇게 별표를 취한다. 1을 포함해서 1과 2 사이에 이 별표를 취한다면 이 별표가 요 자리에 온다. 즉 요 자리에 온다는 것은 이 별표보다도 작은 쪽에,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를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놈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서 0하고 1의
0일 때하고 1일 때 확률이 합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보다 크거나고 이제 탄력을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x값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요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들의 합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F2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의 합은 우리가 요 위에서 해봤죠. F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X값이 2일 때만 F2가 되는 게 있죠. 2일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2보다 큰 하고 3보다 작은 값. 즉 별표가 2를 포함해서 3보다 작은 쪽 요 사이에 위치할 때는 항상 F2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서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즉 별표가 이제 여기 위치하게 되면 요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0하고 1하고 2하고 3이기 때문에 우리는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 정의로 표현하면 뭐다? 그렇죠. F3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렇게 돼 4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자, 별표가 만약 이번에는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4하고 3하고 2하고 1하고 0하고 이 경우는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F4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것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라고 결국 여기서 이 경우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요 경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0일 때 확률 다시 한번 적어보면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결국 3일 때 확률의 합이라는 뜻이고 요 F4라는 것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의 총합이니까 결국 요거는 뭐죠? 이제 한마디로 확률 전체 합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요 누적 분포 함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요령이 있다 그랬죠. 확률 변수가 정해지면 그 확률 변수로 수직선의 구간을 잘라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하나를 생각했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이 구간 안에는 별표,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임의의 값은 어떤 경우라도 누적 분포 함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별표로 딱 잡아놓고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의 확률들을 여기다 가져와서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를 이렇게 잡았다. 즉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로 잡았을 때는 1일 때 확률, 0일 때 확률을 가져오는데 1일 때 확률과 0일 때 이 누적의 이 확률의 합은 우리는 보통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해서는 라지 F1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은 우리는 요 2를 가져와서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할 때는 F2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이 확률의 합은 누적 분포 함수로 표시할 때는 F3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X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는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항상 F4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 1000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F1000이 뭐냐? 그럼 F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요 1000을 포함해서 요 값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이 취하는 모든 확률들의 합이죠. 그러면 1000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4하고 3하고 2하고 1하고 0 동일하죠. 이게 100이라 해도 100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은 4하고 3하고 2하고 1하고 0하고 똑같죠. 4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도 4하고 3하고 2하고 1하고 0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F1000을 취하나 F100을 취하나 이 경우에는 F4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F4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확률 변수의 합이니까 항상 이것이 뭐다? 1로서 일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누적 분포 함수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 적어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테크닉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의 이 x 값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지기 때문에 라지 fx를 구하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전체 실수 범위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라지 fx를 다 구해줘야 된답니다. 그럴 때에 전체 이 실수 범위를 쪼개는 요령은 주어진 요 문제에 따라 주어지는 이 확률 변수들 있죠. 요 확률 변수들을 수직선의 기준에서 잘라버리면 그 구간 안에서는 같은 누적 분포 함수를 갖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해보시면 우리가 금방 해본 것처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몇 개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여러분 되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을 또는 테크닉 내지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누적 분포 함수가 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 듣기만 하고 잘 복습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강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적 분포 함수 예를 들어서 f2분의 3을 구해보라. 자, 2분의 3이라는 것은 요 전제에서는 1.5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대로 하면 요 값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이 확률의 합의를 의하면 되기 때문에 요 별표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은 뭐이죠?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니까 결국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와 똑같죠? 또 F1하고도 똑같죠. 그죠? F1이 뭐죠? 1 이하에 있는 확률들의 합이니까 F1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F2.7이라고 하는 것은 2와 3 사이니까 별표가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놈 이하에 있는 확률이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과 결국 2일 때 확률의 합인데 요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F2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3에서 F2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원래 F3의 정의가 확률 변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자, 그 다음 F2라는 것은 정의대로 적어버리면 X가 2보다, 확률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적는 셈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3보다 작거나 같은 동네는 뭐가 있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동네는 뭐가 있죠? 확률 변수가 0하고 1하고 2가 있죠. 결국 요 말에서 요 말을 뺀다는 것은 결국 X가, 확률 변수 X가 3일 때 확률이다. 그런 뜻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표현해도 되죠. 확률 변수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 확률 변수가 3이라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F3에서 F2를 뺀 것은 우리가 필요와 다르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2보다 크고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적에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러면 자, 누적 분포 함수 요 3에서의 누적 분포 함수 값에서 요 2의 누적 분포 함수 값을 뺀 것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받아 알 수 있는 게 결국 요거는 확률 변수 3일 때 확률인데 요 말은 3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합에서 2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합을 뺀다는 말은 결국 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꼭 여기에 자연수가 0이나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3.5 내지는 2.5가 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 경우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2.5보다, 그러니까 요 값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5라는 것은 별표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별표 이하의 확률 변수들의 확률들이 합해서 2.5는 여기 있죠. 요 이하의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합을 뺀다는 것은 결국 요 말은 뭐와 같죠? 한마디로 말하면 x3하고 3일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 말은 무슨 말이죠? 2.5가 이쯤 있고 3.5가 요쯤 있으니까 요 놈보다 크고 요 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변수는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 3일 때 확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에 제가 적어 놓은 요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A보다 크고 확률 변수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때 요 A와 B가 꼭 0을 포함한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실수 A와 B에서 우리가 실수에서 A와 B를 가져왔을 때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누적 분포 함수로 구할 때는 요 B의 누적 분포 함수 값에서 A의 누적 분포 함수 값을 뺀 것으로 계산해도 된다. 요걸 여러분 또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를 가지고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동전 두 개를 던진다 했죠. 동전 두 개를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는 0하고 1하고 2, 요 세 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를 구하고 그 그래프도 한번 구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0일 때 확률, 자,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요걸 우리가 앞에서 다 해봤죠. 그죠? 자, 독립시행을 이용하면 두 번을 던졌을 때에 앞면에 나온 횟수가 0인 경우는 그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 앞에서 해봤죠. 그리고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한 번일 확률은 이렇게 4분의 2다. 그리고 두 번을 던져서 동전이 앞면에 나온 횟수가 두 번일 확률은 이렇게 4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 해봤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선 한번 그어보시고 그리고 요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0하고 1하고 2를 표시하고 우리가 전체 실수 범위를 0보다 작은 경우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요렇게 우리가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0보다 작을 때에 자 0보다 작을 때의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요 x값보다도 작거나 같은 쪽에 위치하는 확률 변수의 그쵸? 해당되는 확률 변수의 확률들이 합이다라고 기억하자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여기에 위치하는 게 별표가 그럼 요 자리에 별표가 들어오면 확률 변수 x가 이 별표 음수죠. 이 별표보다 작은 확률 변수력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는 이제 별표가 여기 위치하죠. 그죠? 요럴 때는 요 별표보다도 작거나 같은 쪽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는 0 딱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는 뭐와 같다? x가 0일 때의 확률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0일 때 확률이 뭐가 되죠?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x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일 때 즉, 요 별표에 해당되는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의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노란 별표 밑에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0하고 1이죠. 그러면 그런 확률 변수들의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요 놈이 4분의 1이고 요 놈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fx는 4분의 3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했을 때의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것은 우리가 2보다 큰 쪽에 이렇게 x값이 놓인다는 것은 요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0하고 1하고 2 몽땅 다 나왔죠.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별표 이하에 있는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합인데 뭐 한 번만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결국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자, 2일 때 확률로 표시되는데 요 세 개의 확률의 합은 전체 확률을 나타내니까 이게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실수 범위에서 우리는 누적 분포 함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라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x의 값이 지금 0하고 지금 1하고 2를 기준으로 쪼개지고 거기에 자, 나타나는 것은 요게 4분의 1도 보이고 있고 자, 4분의 3도 보이고 있고 자, 1도 보이고 있죠. 자, 일단은 0보다 작은 쪽에는 0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는 4분의 1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고 1하고 2 사이에는 4분의 3이죠. 그죠? 1하고 2 사이에는 4분의 3.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4분의 3이라는 함수고 그리고 이제 2보다 큰 쪽에서는 뭐다? 요 1이라는 함수로 표시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라지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2번 이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자, A, B, C라고 하는 세 명의 수험생이 있다라고 했죠. 이 세 명의 수험생의 수험표를 이렇게 A, B, C 순서로 나누어 줄 때에 자, 그래서 요 수험생 A의 수험표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 수험생 B의 수험표를 스몰 b라고 하고 수험생 C의 수험표를 스몰 c라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에 자, 여기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니까 자기 수험표를 받게 되는 수험생의 수를 라지 x다. 이랬을 때에 확률 변수 라지 x의 누적 분포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게 이 문제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자, 요렇게 이제 수험생 A, B, C는 요렇게 딱 배치해 놓고 이제 수험표 스몰 A, B, C를 나누어 주는 방법은 6가지가 있죠. 요렇게 A, B, C로 나눠줄 수 있고 A, C, B로 볼 수도 있고 B, A, C, B, C, A, C, A, B, C, B, A 요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에 자, 수험생 A가 지금 요 6가지 수험표를 나누어 주는 경우에 자기 수험표를 받는 경우는 여기 자, 요 놈하고 요 놈 딱 2가지 있죠. A 입장에서는. 그리고 B 입장에서 자기 수험표를 받는 경우는 여기하고 이렇게 딱 2가지가 있죠. C 입장에서 자기 수험표를 받는 케이스는 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총 각각의 6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수험표를 받는 수험생의 수를 라지 x를 했으니까 자, 요 경우는 라지 x가 3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3명 다 자기 수험표를 받았죠. 자, 요 경우는 한 사람만 자기 수험표를 받았고, 요 경우도 한 사람만 자기 수험표를 받았고, 요 경우는 한 사람도 자기 수험표를 요 2가지 경우는 받지 못했죠. 그리고 요 경우는 역시 한 사람만 자기 수험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이 수험생 수를 나타내는 이 확률 변수 x는 여기 보니까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3일 수 있죠. 2는 없죠. 그죠? 자, 요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필요하니까 각각의 경우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총 6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x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은 우리는 6분의 2. 자, 그리고 x가 1이 될 확률은 보다시피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그죠? 6개 중에 세 가지. 그리고 확률은 6분의 3이고.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3일 수 있죠. 3일 확률은 지금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전체 요렇게 6개 중에 한 가지 경우니까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로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 놓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할 적에는 요 확률 변수인 요 0하고, 자, 1하고, 자, 요 3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작은 쪽,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쪽, 3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구간을 잘라두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적 분포함수 라지 fx를 이렇게 바로 적어도 상관이 없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f0을 조사해보고, 자, f1을 조사해보고, 자, f3을 조사해서 적어도 상관이 없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앞에 문제처럼 하지 말고 f0을 조사해보고 1을 조사해보고 3을 조사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적으로 봤을 때는, 자, 한 번만 딱 더 적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생략할 건데, 확률 변수 x가 요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0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x가 0일 때 확률을 얘기하니까 6분의 2가 되어지고, 자, f1이라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확률이죠. 그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는 1하고 0이 있으니까 결국 1일 때 확률하고 0일 때 확률의 합이죠. 그죠? 자, 여기서 딱 한 번만 더 적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확률의 합이니까 이게 6분의 5가 되어지고, 자, f3이라는 것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확률인데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3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되죠. 몽땅 다 되죠. 자,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적어 보겠습니다.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과, 자, 뭐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합인데 결국 이것은 전체 확률 합이니까 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실제로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더하면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그것을 해가지고 기본을 해서 우리는, 자, 0보다 작다. 누적 분포 함수 fx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누적 분포 함수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을 취해 똑같기 때문에 별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표보다 작은 쪽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은 당연히 항상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일 때, 자, 누적 분포 함수는, 자, 이번에는 별표가 여기 왔을 때죠. 그렇죠? 그러면 요 별표 이하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는 0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0일 때의 확률이니까 결국 요거는 f0과 같고, f0은 얼마다 지금 여기서, 자, 6분의 2, 이제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적고, 6분의 2가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일 때, 자,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자, 요번에는, 자, 별표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별표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는 0하고 1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0일 때하고 1일 때의 확률의 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놈에 해당되죠. 그렇죠? F1. 자, 그래서 요 값은, 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F1이고 이것이 6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의 이 fx 값은, 즉 별표가 여기 있을 때는 이 별표 이하에는
모든 확률 변수,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확률 변수 0하고 1하고 3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의 합이니까 전체 확률이 결국 뭐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든지 여러분 이 정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예제 49번 문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우리가 예제 49번에서의 이 확률 변수 x라는 우리가 그때 다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 확률, 우리가 보통 이걸 스몰 f0이라고 표현하죠. 확률 밀도,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fx를 했을 때 이 말이 같은 말이랍니다. 자, 0일 때 확률 16분의 1, 1일 때 확률 16분의 4, 2일 때 확률 16분의 6, 3일 때 확률 16분의 4, 4일 때 확률이 16분의 1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해봤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49번에서 나타나는 확률 변수는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렇게 4, 이렇게 총 4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 fx를 구하라겠는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또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을 잡고, 자, 1을 잡고, 2를 잡고, 자, 3을 잡고, 자, 이렇게 우리가 4를 잡았을 때, 먼저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 별표가 있을 때에, 즉, x가 0보다 작다일 때에, 자, fx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별표보다 작은 쪽에는 이런 확률 변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확률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1 사이일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일 때의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번에는 별표가 여기 있죠. 그렇죠? 요놈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0일 때의 확률을 가져오면 되니까 0일 때 확률을, 자, 우리가 보통 요걸 F0이라 표현하죠. 1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에, 이제 여기에 별표가 왔을 때, 즉,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았을 때에 이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는, 자, 요 별표 이하에는 이제는 확률 변수가 0도 있고 1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의 합은 우리는 보통 요걸 F1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 1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들의 합이다. 이런 뜻이죠. F1, 라지 F1이. 그러면 요거는 요 두 개의 뭘 얘기한다?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1에다가 자, 16분의 4를 더한 것이니까 요 16분의 뭐가 된다? 5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와 3 사이에 왔을 때에, 자, x의 값이 정확하게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어졌을 때는 이 라지 fx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별표 이하는 이제는 확률 변수가 0과 1과 2, 요 세 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F 뭐라고? 2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세 개의 합이니까, 자, 이제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요 두 개의 합이 16분의 5에다가 16분의 6을 더하게 되면 16분의 뭐가 된다? 그렇죠. 11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4라고 하는, 자, 요 범위. 자, 별표가 여기 있다. 정확하게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일 때는, 자, 이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별표 이하에는 확률 변수가 0과 1과 2와 3이 있고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적 분포로 표현할 때는 라지 F3이라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것이 지금 16분의 11인데 거기에다가 16분의 4를 더하게 되면 16분의 뭐가 된다? 이제 15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즉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요 별표 이하에는 0, 1, 2, 3, 4 모든 확률 변수가 다 나타나죠. 그죠? 모든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죠.
요걸 우리가 보통 F4라고 써도 되고 그냥 실제 값은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적 분포 라지 fx를 구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f2라고 하는 거, 여기서 f2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걸 가리키는 거죠. 요 x가 2일 때 확률, x가 2일 때 확률을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x를 여기서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2일 때 확률이지, 2일 때, 그치? 2일 때 확률은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f2에서 f2를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f2의 의미는 뭐죠? 2 이하에 있는 확률들이 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f2는 x 이꼴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f1은 1 이하에 있는, 즉 0일 때, 1일 때의 확률의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말은 0과 1과 2의 확률 합이고 요 말은 0과 1일 때의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0과 1과 2일 때 확률의 합에서 0과 1일 때 확률의 합을 빼게 되면 당연히 2일 때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F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F2라고 하는 것이 16분의 11이고 F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죠. 16분의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6분의 이것이 얼마 된다? 6이 되어지고 2로 약분하면 이게 8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54번 문제하고 이 5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강의를 멈추고 스스로 54번, 55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또 선생님 강의를 보는 게 좋겠죠. 자,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봤으리라고 제가 믿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이번엔 주어졌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요 xi라는 게 확률 변수 우리가 말하는 라지 x라 이러면 생각하면 되겠죠. 요 pxi라는 것이 그 라지 x에 대응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하고 자, 3인 경우하고 5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졌죠.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확률 변수가 이제는 마이너스 2와 3과 5로 주어졌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확률은 여기에서 자, 4분의 1이라고 했고 x가 3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이라 했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5일 때의 확률은 자,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합은 당연히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라 할 때는 항상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실수의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쪼개어 주자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 3보다는 우리가 그렇죠? 크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구간으로 전체 실수 범위를 잘라가지고 누적 분포함수 라지 fx를 구하면 된답니다. 자, 먼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일 때, 자, 그때 누적 분포 함수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별표로 했을 때에, 이 별표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하나도 없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는 없기 때문에, 이 누적 분포 함수 값은 항상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놓였을 때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일 때, 자,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있을 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별표보다 그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요 마이너스 2라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f-2, 즉 요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확률을 나타내니까 4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일 때. 자, 별표가 이제 여기에 왔을 때는 요 별표 이하에는 이제 마이너스 2도 있고 확률 변수가 3도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요 별표일 때의 요 누적 분포 함수는 마이너스 2일 때 확률하고 3일 때 확률의 합이죠. 그렇죠? 우리가 요것을 우리는 F3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F3이라고 표시하면 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3일 때의 확률의 값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가 있으니 요 두 개의 합은 뭐가 된다? 그렇죠. 4분의 3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5보다 크다일 때. 자, 그러니까 별표가 여기 있을 때는 요 별표 이하에 있는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5하고 3개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F5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확률 전체 합이니까 이걸 1이라고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5라는 말이 5를 포함해서 그 이하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에 대응하는 확률의 합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합이니까 1이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뭐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그쵸, 큰 문제가 아니죠. 자, 여기에 자 마이너스 2도 있고, 자 3도 있고, 자 이렇게 5를 표시했을 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그죠? 자 0이라는 요런 상수함수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와 3, 4일 때는 4분의 1. 자, 요 정도를 4분의 1이라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3까지는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4분의 또 3이 나와 있죠. 자, 3에서 5까지는 4분의 3이죠. 그죠? 자, 3을 포함해가지고, 자, 이 5까지는 뭐가 된다? 4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고, 그리고 이제 5보다 클 때는 1이라는, 자, 5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다? 자, 1이라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5번도 자,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쉽죠. 이번에는 누적 분포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확률 변수는 보니까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4개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0일 때 확률은 뭐라고 할 수 있다? F0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F0이 무슨 뜻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확률 변수들에 대응하는 확률의 합이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도 0밖에 없으니까 0일 때 확률이나 F0은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F0은 얼마인가? X 대신 0들은 0이 여기 대응하니까 요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1일 때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F1에서 F0을 뺀 것으로 쓸 수 있다. 그럼 F1은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의 합이고 F0은 0일 때 확률이니까 우리가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의 합에서 0일 때 확률을 빼게 되면 1일 때 확률이죠. 그러면 F1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F1은 5분의 3이고 F0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2분의 1이죠. 자, 요걸 우리가 통분하면 10분의 6에서 5를 빼는 거니까 10분의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일 때 확률은 어떻게 적을 수 있죠? F2에서 F1을 빼면 되죠. F2라는 것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F1이라는 것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F2에서 F2를 뺀다는 말은 결국 2일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F2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5분의 4가 되고, 자, F1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5분의 3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3일대 확률을 우리가 구하라겠죠. 자, 3일대 확률은 뭐다? F3에서 뭘 빼면 된다? F2를 빼면 되겠죠. F3의 의미는 3일대 확률, 2일대 확률, 1일대 확률, 0일대 확률 합을 뜻하는 거고, 2일대 확률은 F2라는 것은 2일대 확률, 1일대 확률, 0일대 확률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뺀다는 것은 3일대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F3은 1이죠. 그죠? F2는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여러분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붙여 놓을 건데, 그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만 살짝 얘기해 보면, 여러분 거기 보니까 TV가 총 몇 대가 있다겠죠? 7대가 있는데 2대가 불량품이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량품인 TV를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고 정품인 TV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세대를 구입했을 때에 불량 TV를 포함되는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겠죠. 그럼 일단 확률 변수 X는 불량 TV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세 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를 구입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가게에 있는 총 7대의 TV 중에서 불량품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3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X0을 구하라 했을 때 이 독립식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총 7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을 적에 지금 불량 테레비를 하나도 안 뽑는다 했으니까 정품 5개에서 3개를 뽑는다. 즉, 7 컨비네이션 3분의 5 컨비네이션 3분의 5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 확률은 제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불량품을 3대를 구입하는데 불량품을 하나 뽑았다는 것은 총 7개에서 3개를 뽑을 때에 불량품 2개에서 하나를 뽑고 정품 5개에서 2개를 뽑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X가 2라고 하는 것은 총 7대의 테레비에서 3대를 뽑는다고 했을 때에 불량품이 2대란 말은 불량품 2개에서 2개를 다 뽑고 남아있는 정품 5개에서 1개를 뽑아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각각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건 여러분 해보시면 7분의 2가 나오고, 요거는 7분의 4가 나오고, 요거는 7분의 1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여기 주의할 것은 0, 1, 2, 요 3개밖에 없다는 거. 3이 오면 안 되죠. 3이 올 수 없는 이유는 TV를 우리가 3개 뽑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불량품은 원래부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는 올 수는 없다. 요것만 여러분 조심하고, 자, 2번, 3번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